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회사인 초록소프트의 김명락 대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인공지능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행렬, 미분 방정식, 공간 벡터, 복소수의 극좌표, 상관관계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로 활용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지엽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접근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이해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수학, 통계에 대한 기초를 다진 후에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해주는 책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고 다른 팀원들과 같이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캐글과 같은 인공지능 대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기계가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힘만 쓰던 사람들의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기계가 분명히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와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처음에는 데이터만 보고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는 일부 줄어들겠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즉 가치 판단을 하는 일,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문과 출신이 이과 출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운행되는 두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보험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에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문과적 능력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문과 출신 인재들의 가치가 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대학교의 겸임교수로서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 비대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지 또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컴퓨터 화면만 봐서는 느낄 수가 없다는 점이 큰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이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이해의 정도, 분위기를 좀 보다 잘 파악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방면에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양극화를 좀 줄이고 이 양극화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수단을 활용하는 인간이 잘못된 의도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공지능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내지 못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거나 어떤 필요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편향된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에는 편향된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면접의 부작용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면접을 어떻게 참여하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요령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생기다 보니 인공지능 면접의 신뢰성에 이제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겪으면서 인공지능 면접의 문제를 보완한다면 어떤 시점에서는 인간 면접관이 편견을 가지고 면접을 할 때 신뢰보다는 인공지능 면접의 신뢰가 더 높은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 면접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돼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마치 로봇처럼 무언가를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사람이 보고 어떤 필요한 패턴을 찾아내거나 필요한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보고 필요한 패턴도 찾아내고 필요한 예측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 창조성이 요구되는 이런 고차원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가치 판단도 필요 없고 굳이 창조적인 결과까지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만 보고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덜 중요하고 덜 고차원적인 일은 인공지능한테 많이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구별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더 잘해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두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인터넷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문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깊이 있게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것이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없는 일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인터넷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